네, 충격적인 최신 소식입니다. 그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있잖아요. 이게 그냥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정황이 또 나왔습니다. 무려 1년 3개월 전부터요, 아주 치밀하게 준비된 내란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증거, 바로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 그 암호가 드디어 풀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는 이 해독된 수첩 내용을 가지고요, 도대체 누가 이 계획의 판을 짰고 또 어떻게 실행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어쩌다 사법부까지 이 의혹의 한가운데 서게 됐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그동안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느끼셨던 것들 있잖아요. 그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특검팀이 해독했다고 발표한 그 노상원 수첩, 가장 놀라운 게 이겁니다. 계엄 선포 한참 전인 2023년 10월에 벌써 군 내부 핵심 인사들 교체하고 진급시키는 계획이 암호로 적혀 있었다는 건데요. 와, 이게 진짜라면 파장이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의 핵심이죠. 그 수첩을 보면 여인형, 화살표, 소형기, 박안수, 김준, 손식 뭐 이런 식으로요. 이름이랑 화살표가 쭉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보면 뭐 흘려쓴 메모 같잖아요. 근데 이 이름들이 실제로 2023년 10월 그 즈음을 전후해서 군의 아주 중요한 자리, 주요 지위에 오르거나 진급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특검이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여인영 전 중장은 2023년 11월에 방첩사령관이 됐고요. 소영기 전 소장도 비슷한 시기에 방첩 2인자가 됐죠. 그리고 박안수 전 대장, 이분은 2023년 10월 육군 참모총장이면서 계엄사령관이었고요. 김준 전 소장은 6번 참모부장, 손식 전 대장도 같은 시기 지상작전 사령관으로 진급했어요. 그러니까요. 2024년 12월 3일 그 계엄령 딱 터졌을 때 군 지휘부 제일 꼭대기에 있던 바로 그 사람들이네요. 근데 그 명단이 1년 3개월 전 수첩이 이미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와, 이걸 그냥 예측이라고 하긴 좀 너무 정확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특검은 이걸 뭐 단순한 우연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계엄 실행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고 아주 치밀하게 사전 작업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실제로 2023년 10월 메모에 지휘체계 완성, 인사정비 완료 뭐 이런 문구가 있다는 점. 아, 완성이라고요? 완료까지? 네. 그리고 당시 그 대통령실하고 국방부 사이의 인사교류가 좀 이례적일 정도로 빈번했다는 그런 정황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특정 상황 발생 시 통합지휘체계 유지 방안 뭐 이런 문건이 논의된 걸로 알려진 비밀회의가 17차례나 있었다 뭐 있는 정황까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노상원 수첩이 그냥 개인적인 메모가 아니라 사실상 군사 쿠데타 실행 계획서 그거의 일부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수사 중인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수첩에 강은 차후 이런 메모도 있었다는데 이건 혹시 어떤 의미인가요? 강우필 현 합참의장 그분을 말하는 걸까요? 네, 특검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우필 현 합참의장이 손식 전 대장이랑 육사 동기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2024년에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손 전 대장의 후임 지작사령관이 됐어요. 아, 후임으로요? 네. 그래서 이 인선 역시도 혹시 사전에 다 짜인 큰 그림의 일부 아니었냐 이런 의심을 하는 시각이 있는 거죠. 물론 뭐 현재까지는 여인영, 박안수 이 두 장성 말고 수첩에 나오는 다른 인물들이 비상계엄이랑 직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가 명확하게 딱 확인된 건 아니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2023년 10월 그 이전부터 계엄을 염두에 둔 준비가 진행됐을 가능성 이걸 배제하지 않고 있는 거죠. 야, 군 내부 인사 계획만으로도 진짜 충격적인데 이게 단순히 군 지휘부 장악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는 정황은 더 좀 소름이 돋습니다. 수첩 뒷부분에 김두한 시대 주먹들을 이용 좌파 분쇄 방안 이런 문구까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문구를 두고 뭐 해석은 좀 분분할 수 있지만 만약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요. 군사력만으로는 계엄 반대하는 세력을 완전히 누르기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소위 정치 깡패라고 하죠. 과거 김두한 씨처럼 정치랑 연계된 폭력 조직까지 동원해서 설마 시위 진압이나 뭐 이런 거예요? 네, 시위 진압이나 반대 여론을 제압하는 데 활용하려고 했을 가능성, 이걸 시사하는 대목이라서요. 이건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죠. 세상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행사 후 제도 개혁 이런 표현도 있었다고요? 여기서 행사가 보통 군에서 작전을 말하는 거라면 이건 계엄 성공하고 나서 계획까지 세웠다는 건가요? 네, 군 내부에서는 보통 작전 실행을 행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만약 그 의미가 맞다면 계엄을 성공시킨 뒤에 단순히 뭐 비상사태 수습하고 끝 이게 아니라 아예 정치 체제나 사회 시스템 전반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려는, 그러니까 제도 개혁까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진짜 단순한 비상대비 계획 2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겁니다. 사실상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리셋하려는 시도였을 수 있다. 이런 의혹으로 이어지는 거죠. 정말 심각한 사안입니다. 와, 여기서 더 나가서요? 혹시 모를 반격 가능성까지 대비했다. 이런 정황도 있다고요?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9사단, 30사단, 이런 메모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는 작전 실행을 행사, 그리고 그 반격이나 저지를 역행사라고 부르거든요. 특검은 이 메모를 계엄 실행 이후에요. 야당인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계엄에 반대하는 세력이 수도권 근처에 있는 9사단이나 30사단, 이런 군부대를 동원해서 반격, 즉 역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미리 딱 예상하고 이걸 차단하려 했던 정황 증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반격조차 미리 막으려고. 네. 만약 이 해석이 맞다면 그냥 계엄 선포하고 권력 잡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예상되는 저항까지 다 계상하고 무력화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미가 되죠. 얼마나 이 계획이 구체적이고 치밀했는지 좀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는 지점이 있어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뭔가 좀 석연치 않게 진행된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올까요? 증거가 이렇게 많다고들 하는데 왜 제대로 수사나 재판이 안 되는 것 같냐, 이런 목소리가 높거든요. 일각에서는 이 의문도 결국 앞서 얘기한 그 큰 계획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노상원 수첩이 작성된 걸로 추정되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인데 그때부터 군뿐만 아니라 검찰, 법원, 국정원 같은 다른 핵심 권력기관에서도 뭔가 좀 의도성을 가진 듯한 인사재배치가 있었다, 이런 정황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이 재판부 배당 과정이 아주 결정적인 논란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그 담당 재판부요? 그러니까 지휘원 판사가 있는 재판부에 사건이 간 거. 이게 보통 하는 컴퓨터 랜덤 방식이 아니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원 내부 문건을 보니까요, 이 사건이 적시 처리 중요 사건, 이걸로 분류가 됐다는 게 확인됐어요. 이 분류는 말 그대로 좀 빨리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뜻인데, 이렇게 분류가 되면 보통 적용되는 컴퓨터 랜덤 배당 원칙에 예외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원장의 직접 특정 재판부를 딱 지정해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법원장이 직접요? 컴퓨터가 아니라?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컴퓨터가 아니라 사람 손으로 특정 재판부, 그러니까 지휘원 판사가 있는 재판부를 일부러 지정해서 배당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 지정 배당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막 격론이 벌어지면서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었죠. 게다가 그 지휘원 판사님은 원래 식품이나 보건 분야 이쪽을 주로 다루던 분이라고 알려졌는데 내란이라는 이런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 사건을 맡게 된 배경 자체가 좀 선뜻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시각도 많아요. 네, 법원 쪽에서는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가 따로 없으니까 일반 형사 사건으로 분류해서 배당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굳이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을 하고 그 결과 특정 판사에게 사건이 돌아간 걸로 보이는 이 정황, 이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더욱이 이 지정배당 관련된 보고가
서울중앙지법원장, 수석부장판사를 거쳐서 천대엽 당시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가 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사법부 내 특정 지휘 라인이 아예 재판부 배당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와, 대법원장까지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혹시 내란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법 절차까지 미리 통제하려고 했던 더 큰 설계의 일부가 아니었는지, 그런 정말 무서운 의심마저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면요. 이건 뭐 1년 3개월 이상 준비된 국가 전복 시나리오였고 군, 검찰, 사법부, 심지어 뭐 길들여진 언론까지 동원될 뻔한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계획으로 보이는 게 왜 결국 실패했을까요? 막판에 틀어진 건가요? 네, 그 원인을 두고 나오는 분석들을 종합해 보면요. 계획 자체가 뭐 허술해서 실패했다라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국민들의 감시와 저항 때문이었다. 이런 분석이 지배덕이에요. 아, 국민들이요? 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거나 좀 망설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많은 시민분들이 SNS나 거리 시위, 또 촛불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 경고 신호를 먼저 보내고 아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셨죠. 여기에 더해서 일부 군인들이 위법 소지가 있는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양심을 지킨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아, 양심적인 군인들도 있었군요. 네, 결국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 그리고 시스템 내부의 어떤 양심적인 목소리, 이런 것들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음모로 의심되는 시도가 미수에 그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행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계획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 특히 검찰이나 법원, 군의 일부 인사들이 여전히 중요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들이 법이라는 시스템을 오히려 이용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진실을 덮으려 할 가능성, 이것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우려입니다. 오늘 저희는 노상원 수첩 해독 결과를 통해서요. 2013 비상계엄이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2023년 10월부터 치밀하게 기획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들, 그리고 군인사 개입 의혹과 사법부 재판 배당 논란까지 그 연결고리를 쭉 따라가 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런 의혹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진실의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결국 여러분과 같이 깨어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부 수반부터 군부 그리고 사법부 일부까지 연루된 걸로 의심받는 이렇게까지 치밀해 보이는 계획이 실제로 수립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과연 지금까지 드러난 것들이 전부일까요?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또 다른 계획이나 혹시 실패를 대비한 안전장치 같은 것은 정말 없는 걸까요? 이번 사건은 우리의 민주주의 시스템이 내부로부터 오는 위협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 참여가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본 이 내용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어 돌아오겠습니다.